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60분의 1 스케일 프라모델 풀메탈 패닉 4 아바레스트입니다. 조립과 먹선을 넣어준 상태입니다. 부속되어 있는 스티커는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스티커들이 있었습니다. 눈 부분과 그리고 허리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흰색 부분을 스티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 자체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재단도 잘 되어 있고 어지간하면 그냥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부분은 눈만 칠하는 거라면 몰드가 선명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센서 전체를 가로지르는 검은색 선이 있어요. 눈 옆으로 검은색 줄이 보이죠? 그 줄이 몰드로 재현되어 있지는 않고 눈만 몰드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든가 아니면 직접 선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스티커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색 분할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어깨 부분 하드포인트 안쪽에 노란색은 재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제외하면 괜찮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신경이 쓰였던 점은 여기에 입부분 하드포인트에 있는 흰색, 이 부분도 회색이나 아니면 건메탈 같은 색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접히고, 그 가동률을 이렇게 일일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하이그레이드 수준의 가동률은 그 이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냥 모든 가동될 수 있는 부분에 가동 기믹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무리 없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자체도 이 어깨 축이 튀어나오는 것 이외에 어깨 자체도 이렇게 가동되게 되어 있고, 동체 부분도 이렇게 분할되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 모양 자체는 좀 어색하죠? 그래도 가동은 됩니다. 디자이너가 같은 것도 있고, 에비카와 카네타케시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즈와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많이 비슷해요. 그레이즈가 아바레스트와 비슷한 거겠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체, 그리고 동력부 블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가운데 축이 되고 그 왼쪽 오른쪽으로 가슴 파츠가 붙고 그 다음에 팔이 붙는 이런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는 가동이 되는 것도 비슷하고, 아바레스트를 조립하면서 철혈의 어떤 그레이즈 시리즈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 자체의 조립감은 기존 HG의 어떤 업그레이드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2800엔이었던가요? 그런 약간 고액이지만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리 부분 가동도 이렇게 완전히 접히고 옆으로도 많은 부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이 다리가 고관절 부분을 아래로 내려줄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이 허벅지 결합이 좀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깊이 꽂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끝부분만 살짝 끼워져서 고정이 돼요. 이 허벅지의 안쪽 깊숙한 곳에 연결 조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를 잡고 당기면 이 고관절 기믹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빠지니까 되도록이면 이 부분 건메탈 색상 파츠를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서 고관절 자체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다리를 올리면 많은 부분 허벅지로 올릴 수 있어요. 이 아바레스트는 두 가지 개소에서 약간 불만점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허벅지 결합이 느슨한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발목 관절이에요. 다리 관절은 이렇게 많은 부분 잘 가동을 해주고, 다리도 일견 괜찮습니다. 뒤쪽 커버도 가동하고, 발도 이렇게 전으로 가동하고, 옆으로도 가동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가동 축이 없죠. 바로 회전하는 가동이 없습니다. 발목을 회전하려면 허벅지 전체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폴리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절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세울 때 보통 이렇게 세우면 이 발목을 약간 돌려서 바깥쪽을 좀 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허벅지 전체를 돌려놓아야 하는 이런 좀 어색한 연출이 되거든요. 이 정강이 안쪽에 이 폴리캡을 집어넣었으면 깔끔하게 가동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어떤 이유에서 폴리캡리스 발목 관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에 있어서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한 게 위쪽 흰색 커버와 아래쪽 네이비 블루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이비 블루 아래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비어 있는 공동이에요. 그래서 상판이 아래판 위로 부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 틈새를 통해서 안쪽에 빈 공간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쇼크 업소버 같은 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띄워 놓은 것도 설득력이 있게 보이긴 하는데, 보통 건담 같은 경우에 전부 이 부분이 막혀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건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서 안쪽 공간이 비어 있다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크기를 한번 볼게요. RG 스트라이커와 비교하면 이렇게 한 사이즈 크죠. 이쪽은 60분의 1 스케일이고 이쪽은 144분의 1 스케일인데, 아바레스트가 8.5m 정도 되는 로봇이기 때문에 60분의 1에서 한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RG 유니콘 건담과 비교하면 RG 유니콘은 20m가 넘어가는 로봇이기 때문에 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약간 키가 큰 편에 속하는 건담들과 비슷한 신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때문에 아바레스트 같은 암슬레이브는 어깨 축지를 쭉 벌려서 팔이 내려오잖아요. 일자로. 건담들은 몸체에서 팔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쪽이 더 덩치가 커 보여요. 같이 보면. 다리 같은 부분은 더 가늘지만 일견 부피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선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프라를 만들다 이 암슬레이브를 만들면요. 그러면 부속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mm 복서 산탄포 그라츠 만리티아 AWS 2000. 이름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AWS 2000이라는 건 암슬레이브 웨폰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단분자 커터. 단분자 커터는 칼집에서 분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대전차 대거를 물고 있는 입. 대전차 대거가 따로 들어있진 않고 장비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아바레스트의 얼굴에 장비를 하게 되는데, 작은 파츠를 떼어내고 여기에 이걸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1기에서도 유명했던, 인상을 깊게 남겼었던 그 무장을 장비가 가능한 느낌이 되지만, 이것 자체는 단분자 커터가 아니라 대전차 대거이기 때문에 완전한 재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형면에서 입 바깥 부분으로 이 나이프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더 안쪽에 밀착되어서 물려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아바레스트에 부속된 무장은 아니고 다른 일반기 M9에 부속되어 있는 대전차 대거예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부속되어 있지 않은 무장이지만 규격 자체는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이프가 너무 커서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전면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작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바레스트의 리어 스커트 부분에서 커버를 떼어내고, 원래는 커버에서 돌출되면서 이게 전개되는 방식의 설정일 거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장을 장비해 줄 수 있는 암이 달려 있습니다. 단분자 커터만이 아니라 복서도 장비가 가능해요. 복서를 장비할 때는 손잡이를 뒤로 쭉 당겨서 이렇게 장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리티아 라이플은 장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끼울 수가 없어요, 방향이. 그리고 여기에 동그란 홈이 있어서 여기에 어떤 연장 조인트를 끼워서 하드 포인트에 끼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연장 조인트가 들어있지 않고, 이건 나중에 이 개머리판을 연장시키는 파츠를 끼우기 위한 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아요. 이 형태가 전부예요. 그리고 아바레스트나 M9 같은 미스릴의 AS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이런 하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멍은 전부 3mm 조인트에 대응하는 구멍으로 되어 있어서, 원작에서는 이 부분이
사선으로 몰드 같은 것도 있고 노란색으로도 되어 있는데 프라모델에서 어떤 조인트를 끼우려면 뭐 이런 단색의 구멍이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도 규격이 비슷한, 아마도 같은 규격의 조인트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긴급 전개 부스터 같은 걸 여기에 장비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멍 자체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끼울 수는 없습니다. 이 칼집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에 끼울 수도 있고 등에도 끼워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편손이 2개 들어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몰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좋은 손이에요. 그리고 람다 드라이버 전개용 방열핀이 있습니다. 등에 달리는 핀 2개와 어깨에 달리는 핀 각각 2개씩. 그러면 람다 드라이버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일반 형태에서도 이렇게 열리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파츠를 떼어내고 이 위쪽에 있는 파츠도 떼어내고 여기에 달린 세로 파츠도 떼어냅니다. 근데 좀 떼기가 어려워요. 떼어냅니다. 그 다음 이 파츠를 준비해서 여기에 끼워 나갑니다. 여기에도 끼우고 그 다음 이 밑에 이 파츠를 끼우고 여기에 다시 어깨에 들어가는 핀을 끼웁니다. 이렇게 된 핀을 다시 어깨에 결합해주면 어깨 부분 람다 드라이버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흰색 외장 파츠들은 일반 형태에서도 전부 사용하는 걸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핀 전체를 떼어내서 여기도 외장 파츠는 전부 사용을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편의상 건메탈색이라고 할게요. 이 건메탈색 파츠를 제외하고 방열핀이 전개된 이 파츠를 사용해서 여기에 외장을 끼워주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장을 장비해 준 다음 다시 원래 자리에 끼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람다 드라이버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풀메탈 패닉 애니메이션을 안 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람다 드라이버는 허현 청력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나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제다이가 사용하는 포스를 기계로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스릴이라고 하는 국제 비밀 반테러 조직에 가담한 용병 사가라 소스케 중사가 이 람다 드라이버 탑재기 아바레스트를 사용해 테러 조직 아말감이 사용하는 실험기 코다르 같은 기체라든지 아니면 아마추어 테러 조직 A21 같은 단체가 사용하는 초대형 암슬레이브 베이모스 같은 강적들을 상대로 싸워나가는 스토리인 것이다. 베이모스는 이번 풀메탈 패닉 4에서 삼류 악당 얼굴로 변경되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지만 그 얼굴 너무 잠깐 베이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베이모스는 이 풀메탈 패닉에 있어서 어떤 모빌 아머 같은 급의 존재예요. 그것 자체로는 중량 때문에 서 있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해서 람다 드라이버를 사용해 기체를 보강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괴물 같은 기체인데 그 얼굴이 많이 변해서 좀 그랬어요. 1기에서 나왔던 그 괴물 같은 기체가 파일럿이 약간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어서 치트를 사용하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대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병이 그것도 세대에 가지고 나오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람다 드라이버 탑재기 없이 일반 M9만으로 상대해야 하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구도가 전개가 되는데 얼굴이 잡몹 얼굴이 되어서 저런 얼굴을 가진 로봇이라면 뭐 경우에 따라서 쓰러뜨릴 수도 있겠지 하는 느낌이 들고 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산탄4는 이렇게 지지대 부분이 가동해서 견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무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라츠 만리히아라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무장이에요.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왠지 급조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외형을 하고 있죠. 풀메탈 패닉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이라서 건담 00라든지 건담 에이지에서 가져온 것 같은 외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에도 이런 게 있어서 이 롱배럴 같은 걸 붙이면 영락 없이 00나 에이지 쪽 디자인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에서는 이 총기에 대한 해설이 이만큼이나 나오고 사가라 소스케의 인터뷰까지 실려있는 이것 외에는 메카닉에 대한 설정이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이 매뉴얼 전체는 오로지 아바레스트를 조립하는 부분 그리고 이 신규 총기 AWS 2000에 대한 설명만 있어요. 귀중한 지면을 농담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느낌을 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소스케의 인터뷰와 여기에 있는 해설이 약간 상반되거든요. 여기 있는 해설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쪽에 있는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느낌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 자체가 약간 풀메탈 패닉 원작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코미디를 의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상층부의 강요와 그리고 뭐 부대 예산 상황 같은 것도 고려해서 이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용해본 결과 화력이 너무 과잉해서 20ml탄을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제품 총기 같은 경우에는 쓰다 버리기도 어렵고 해서 싫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탄포 복서가 최고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지막에 실려있고 그러니까 그 느낌 대충 알겠죠? 그리고 남는 부품들 동체 부분 파츠 가슴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이 포인트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런너가 중복되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벅지 부분의 관절 파츠인데 그리고 고관절 파츠 하나 남습니다. 폴리캡은 이런 폴리캡들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풀메탈 패닉 4 아바레스트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잡담 시간입니다. 인비지블 빅토리 2화까지 봤습니다. 2화를 보고 생각한 건데 BGM을 좀 어색하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플랜 1056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코다르라는 기체의 형식 번호면서 특히 가우른이라는 사람이 탑승했던 코달의 어떤 테마곡으로서 만들어진 OST가 있는데 약간 심각한 전투 부금으로 쓰는 음악이 있어요. 그걸 풀메탈 패닉 4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곳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이런 자동차 추격신에서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금은 그렇게 사소한 장면에서 쓰면 안 되는 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색했어요. 1화에서도 약간 생각했는데 낮은 톤에 어두운 곡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건 뭐 풀메탈 패닉 4가 좀 어두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런 절망감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 평온한 일상이라는 게 어두운 부금 깔리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같은 걱정하는 그런 불안에 가득 찬 일상이면 좀 소중함이 줄어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화수가 짧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금 선택만 좀 괜찮게 써도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2화 자체로는 꽤 재밌었어요. 근데 아바레스트가 헬기에서 부서진 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 움직임이 굉장히 생물적이라고 해야 하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풀메탈 원작 다 보고 그리고 1, 2, 3기 보고 지금 4기 애니메이션까지 와서 최초로 치도리가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자 소스케와 같이 있으면서 불안불안해하는 느낌 있잖아요. 원작 소설보다 약간 역시 애니메이션 쪽으로 오니까 그런 면이 좀 새롭게 보이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리뷰 때 이야기 안 했지만 콕핏 해치를 열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꽤 좁고 조종석도 제어는 되어 있지 않은데 블록 자체가 전개되는 기믹이 있다는 게 좋죠. 작중에서는 투하대 단원이라고 하는 주인공 측 잠수함 안쪽에 잠수함이기 때문에 기체를 사실 세워놓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상태로 격투전도 한 적 있고 그런데 뭐 아무튼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OTL 자세로 경납해 놓습니다. 이게 풀메탈 패닉 어떤 메카닉 설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재밌는 요소이기도 해서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콕핏 해치 개방이라든지 재현을 해줘서 꽤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바레스트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도 이 기체 자체는 꽤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 프라모델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GUC나 HG 계열의 어떤 한 단계 진화된 듯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바레스트는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주인공 로봇 중 최초로 한반도의 땅을 밟은 적 있는 로봇이기도 하죠. 비록 북한이긴 하지만 그것도 원작 소설 한정이지만 한반도에 방문한 두유노우 김치 로봇입니다. 소설 1권에 대한민국 공군도 출연합니다.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대한민국 공군이 출연하는 로봇 작품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걸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